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15세의 아프가니스탄 소녀 자미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나디아 안주만의 그 이야기를 드리다가 자미나 소녀 이야기는 따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섹션을 나누었어요. 자미나라고 하는 15살 난 소녀가 어떻게 시를 쓰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나눠보고 싶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이제 부르카를 다시 입으라고 강요하면서 교육을 금지시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육이 되는 거죠. 의료, 법률을 포함한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을지 못하니까 시인은 나올 수 있지만 여성 의사가 나오기 힘들고 여성 법률가, 변호사, 판사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기다가 이제 의료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돼야 되니까 여성과 남성의 공간도 분리돼야 되지만은 여성과 남성이 대면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여성이 아플 때 그 남성 의사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프고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런 안타까운 이제 죽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자미나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으면서 뭐 의사가 되는 교육을 여성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시를 하나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음악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교육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이 아플 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은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그 시 형식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익명으로 구전되어 오는 민속 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란데이라고 하는데요. 이행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그것은 마치 그냥 한이 섞인 그런 말이에요.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구전되고 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제 여성들에게 구전되어 가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조차도 탈레반에 의해서 금지된 거예요. 이 자미나가 쓴 시가 금지였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여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시 정서가 금지된 거죠. 그 내용은 주로 전쟁의 상흔, 그리고 이별, 고향, 슬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된 그 주제였고요. 그런 그 짧은 두 줄에서 분노, 한탄, 그리고 소박한 농담,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이 다 섞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여성들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서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두 행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지역 역시 그 한때는 페르시아 문화의 그 요람 지역이어서 그 시인과 수피 교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미나의 시가 다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은 우리가 교육받는 것을 살아가지 않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이 아플 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하고 싶고, 또 의학뿐만 아니겠죠, 사실은. 그런 어떤 자신의 그 꿈과 희망을 향해서 공부하고 교육받고 싶은 여성의 그 꿈이 좌절되는 것을 아주 그냥 담백하고 소박하게 두 줄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소녀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버지가 5학년 이후에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대부분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16세 즈음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라든가 예술 활동 모든 것들을 텔레비전까지 다 오락 활동이 금지되었어요. 그랬을 때 유일한 그 오락의 출구는 바로 라디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이제 틀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이 자미나는 미르반 바히르라고 하는 여성 문학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 나디아 안주만이 했던 그 황금 바느지 스쿨과 비슷한 또 문학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미르만 바히르. 이 모임 역시 비밀 모임이었는데 이제 2008년부터 카불에서 생겨난 모임이에요. 그들은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서로 또 그 의견을 교류하고 또 소식을 나누고 그랬던 그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원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이제 걸쳐 있긴 했어요. 이 여성들은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시를 쓰는데 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서로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선을 통해서 시를 들려주고 시를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감을 나누었다고 해요. 전화기가 유일한 통신이면서 오락수단이면서 바깥 세계와의 그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2010년 봄에 어느 날 이 자미나가 시를 쓴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녀를 심하게 구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슈툰 그 사회,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감정, 특히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미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해를 못 받고 오빠들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고도 이 자미나는 그 전화로 시를 듣고 시를 말하는 활동을 늦추지 않았어요.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부모에게 붙잡혔고 그녀는 불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살한 거죠. 그 15살 소녀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수단은 죽음이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이 라힐라 무스카예요. 이 소녀는 이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시를 주고받을 때 이름을 자미나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의 시를 듣고 또 한 여성 언론인인 엘리자 그리스왈드라는 사람이 자미나가 누구일까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 속으로 사라진
시를 사랑했던 15살의 아프가니스탄 소녀 자미나가 누구일까를 추적해서 그녀가 라힐라 무스카라고 불렸던 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15살의 소녀 라힐라 무스카는 시를 사랑했고 시가 그녀의 유일한 출구였고 의사가 되고 싶었고 아픈 여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싶었던 꿈 많은 소녀였지만 여성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에 가족들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결국은 불 속으로 사라져야 했어요. 라힐라 무스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봅니다. 아름다운 소녀, 시를 사랑했고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소녀 라힐라 무스카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탈레반의 그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구석구석,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의 구석구석에서 숨죽이면서 혹시 라디오를 듣고 있을 여성들이 있다면, 소녀들이 있다면 응원해주고 싶고 그들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라일라 무스카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녀들에게 깊은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